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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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방송 사랑해요. 네, 오늘도 2부 순서 자기 자신을 열심히 퍼스널 브랜딩하기 위해서 좀 달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소통 전문가 조현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실 좀 전에 소개했을 때 네네.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네네. 뭐 학위를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는 오프닝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브랜드 가라사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학습지 교사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수세미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세미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남들 생각할 때 뭐야 이런 정도의 별로 그다지 자격증도 필요 없는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끝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지의 그런 예를 들어드린다면 아마 네네. 준비하는데 그렇게 부담 가는 거를 오늘은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프닝으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다면 조현신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고 오신 퍼스널 브랜드 주인공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수세미 영업사원 출신이라고 해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분은 사실 저랑 같이 공적으로 책을 쓰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퍼스널 브랜드 아이디어 닥터라고 하는 퍼스널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계신 이장우 박사님을 소개하려고 만나고 왔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나오실 분이 나오셨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이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참 많이 궁금해 왔습니다. 오늘 이분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장우 박사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이 이제 사실 저희 올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해서 그래도 이 정도 되시는 분을 소개를 해야 이제 저희 슈퍼맘 리턴즈의 격이 좀 맞겠다 싶어서 네,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고요. 네. 2015년 올해 브랜드 대상 수상자이시기도 하고요. SNS 30만 명의 친구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위해서 여행,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많이 다니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연세대 경영학 석사에 박사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네. 이렇게 했던 이분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3M에서 맨 처음에는 어쨌든 수세미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요. 근데 39세에 이메이션 코리아 CEO로 발탁이 되셨고 28년간 한국 최고의 명강사로 브랜드 마케팅, 소셜 미디어, 디자인 경영, 비자트 분야 영역을 총망라하고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박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좀 낱낱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는 3T로 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3T는요. 첫 번째 재능인 탤런트, 훈련인 트레이닝, 그리고 마지막 시간, 타임까지 이렇게 3가지 T를 일컫습니다. 아이디어 박사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기까지 정말 이장우 박사님의 많은 노하우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역시 첫 번째 T인 탤런트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박사님의 재능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뵌 지가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네. 자, 이분만큼 이 재능을 강력하게 가진 사람을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재능인가요? 이분이 가진 가장 큰 재능은 학습 재능입니다. 학습이요? 네, 무언가를 계속 배우는 능력이 정말 출중하신 것 그래요. 같아요. 이 재능을 가지고 사실 첫 직장인 3M에서 세일즈맨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세일즈맨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서 그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하십니다. 와.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학습 지능도 키워가면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익히게 됐고요. 지금도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 분야가 아니라 커피, 맥주, 치즈, 향수, 구두, 안경.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는 일단 다 본인의 분야로 섭렵을 하셔서 네. 그 분야를 학습 지능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본인의 재능을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네. 두 번째 재능으로는 큐레이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 광고에도
큐레이션 해가지고 모아서 본다. 네네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다 이제 본인 머리에 인풋을 하시고 그 부분들에 이제 필요한 대로 큐레이션을 묶어내서 다시 그거를 이제 뭐랄까 아이디어를 다시 다 이렇게 내놓는 거죠. 자신에 맞는 방식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코칭과 자문을 하는 일도 계속 하고 계시고요. 네네. 세 번째도 잘하시고 계시는 게 SNS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네. 네, 본인의 일거수일투족 아침에 한 새벽 6시를 전후로 본인이 오늘 할 일정에 대한 사진이 올라옵니다. 또 대단하시네요. 중간에 네.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올라오고 네. 뭔가 좋은 그 글이나 소식 같은 것도 계속 공유를 해주시면서 네. 끊임없이 그 각각의 SNS 채널에 맞게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 굉장히 젊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CEO로서 28년간 이미 정년퇴직을 하신 거예요. 네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사진을 잠깐 봤는데 그렇게 나이가 젊어 보이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사진상으로는. 네, 환갑 가까이 되신 분이세요. 환갑이요? 네, 와. 근데 이분하고는 이렇게 있으면 나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이장호 네. 박사님과 같은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정말 늙지 않게 사는 방법이 어떤 거구나를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SNS를 활용하는 재능 정말 놀랍습니다. 그 연세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들을 잘 통합하는 그런 모습이죠. 큐레이션 기능이 뛰어나시고 SNS 활용까지 잘하는 우리 이장호 박사님. 이런 경제 오르기까지 어떻게 스스로를 트레이닝해 오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두 번째 T로 살펴보죠. 요번에 최근에 내신 책 제목이 세상은 문 밖에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 밖으로 나오세요. 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훈련하는 방법으로는 아이디어 탐방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계속 아이디어 닥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창의적이고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일을 하니까 바쁜 와중에 아이디어 이제 탐방을 가겠다 생각을 하고 네네. 기획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어떤 주제로 가지? 요번에는 치즈로 가볼까? 그러면 치즈의 본고장으로 떠나십니다. 와. 가서 그곳에서 필요한 이제 그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걸 또 경험을 하고 네. 결국은 이분이 이 자격증을 따는 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자격증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다르세요. 자격증은 그 분야의 일을 시작해도 좋다는 허가증에 불과하다. 남들은 마지막 종착이잖아. 자격증 하나 따면 끝인데 이분은 뭐 바리스타 자격증 이런 각종 자격증을 딱 따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야를.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도중에는 설렁설렁 하시는 거야. 자격증만 따면 되니까. 우리는 자격증 딸 때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따고 힘든데 이분은 따고 난 이후부터 올인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마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 같고요. 이분이 또 본인을 훈련하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성공한 분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 중에 읽고 메모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읽어내시는데 책을 우리 보통 보면 책 속에 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추천하는 책들을 다 읽으시는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에 100권의 책을 소개했다 그러면 그 100권의 책을 다 읽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관련 분야 독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매달 잡지를 20권에서 30권 정도를 와. 구매하셔서 읽고 계시는 거예요. 잡지가 20권에서 30권이 있나요? 거의 다 읽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기서 트렌드를 읽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정독을 하시면서 내용을 확실하게 가지고 본인의 것들로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자기 걸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기. 라는 방법을 쓰고 계시는데 결국은 아이디어 탐방을 다녀온 후에 가장 빨리 하시는 일은 강의안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때 얻었던 노하우나 빨리 영감 있는 거를 강의안으로 녹여내시게 되면 쓰시게 되고 쓰게 되면 내가 다시 내 말로 나갔기 때문에 그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책에서 배우는 걸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직접 만들어보는 거. 강의안뿐만 아니라 치즈를 배웠으면 치즈를 직접 만드시고요. 와. 뭐 커피 내리고 안경도 직접 디자인도 하고 구두도 디자인하신 것도 있습니다. 끊임없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학습 지능이 이분의 대표 재능이고 와. 학습 지능을 위해서 계속 아이디어는 바깥으로 나가셔서 찾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퍼스널 브랜드라는 개념을 구축하신 분이 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의 어떤 강한 훈련법까지 배워봤다면 이제 마지막 T로 저희가 이분이 그동안에 이런 시간들을 견뎌올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네, 보통 그
인생의 보통 전반기가 끝났다라고 하실 정도의 연세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본인은 특별히 슬럼프에 빠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기 때문에 네. 우울증이나 갱년기도 별로 못 느꼈고 느낄 새가 없이 지나친 거죠. 네. 계속 다른 것들을 이제 인지할 새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움에 대한 설렘? 그것 때문에 시간을 견디기보다는 매 순간 즐길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이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올해 또 뭐 했나 이러면서 또 축 처져 있기도 하고 별로 분명히 내년도 예측은 별로 좋지 않게 하는 것만 보면서 또다시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새롭게 무언가 내가 도전을 해서 그 설렘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시면은 아마 또다시 2016년을 맞이하는 데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저희가 이장호 박사님의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장호 박사님의 노하우 3T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우리의 퍼스널 브랜드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조윤신 대표님의 멘토링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 오셨는데요. 어떤 방법부터 배워볼까요? 네, 사실 집은 떠나라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오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멘토링으로는 아이디어 탐방을 위해 집을 떠나라. 그렇군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밖에 다니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도 집은 멀쩡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굳이 집을 내가 지키겠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21세기가 지식 창조 사회니까 뭔가 새로운 컨셉을 찾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집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얻게 되는 거고요. 걷다 보면 또 답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답이 없는데 가만히 앉은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계속 어딘가를 향해 떠나시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제가 이 멘토링으로 준비한 해법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또 되게 자제분들도 잘 키워내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단하시다라는 말 감탄사만 연발하게 되는데 대표님은 옆에서 보면 항상 어떤 기준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딱 그 선에서 지키는 한에서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위해서 이렇게 바깥도 끊임없이 탐구하고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양쪽이 다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을 맞아서 제가 좀 훈훈하게 포장을 해봤어요, 대표님. 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새로운 분야를 시작할 때 되게 뭐 자격증부터 따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일단 책부터 읽어라. 그 분야의 책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책 속에 책이 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말하는데 진짜 책을 읽다 보면 다음번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가 그 책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그렇게 연속으로 관심 분야를 확장하다 보면 내가 이 분야를 계속 갈 것인가,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세울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눈으로 읽어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또 새해 계획 세우시면서 책 몇 권 읽기 이런 계획도 또 많이 잡으실 것 같네요. 제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 이게 아마 저희가 가장 많이 키워야 될 재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습 지능을 키워라.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거든요. 배우는 힘.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암기까지는 엄청 했는데 그 이후에는 배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한테 관심 있는 부분들을 배워가는 거. 이게 지식사회를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학습 지능은 키울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잠재 가능성을 키우다 보면은 또 새로운 분야를 익히는 또 학습 지능도 커져 있으니까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진짜 마지막 멘토링으로 학습 지능을 키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장호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도 저희가 좀 배울 수 있었죠. 배움이 커질수록 더 쉽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캐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가르침 이어받아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배워보는 시간이죠. 성공을 부르는 생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살펴볼 텐데요. 역시 오늘도 지난 시간 이야기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가정을 해보는 건데요. 네. 내가 만약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러면 이대로 죽으면 뭔가 준비 안 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교통사고로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고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될지. 뭐 요원도 네. 남겨야 될 거고 장기 기증은 누구한테 한다든지. 지금 중간중간에 해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가끔씩 설정 훈련을 하는 건 글쓰기 훈련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딱 내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설정 훈련을 좀 하면 하루하루 생활을 유익하게 보내는 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설정 훈련을 하라 이렇게 과제를 지어주셔서 좀 해봤는데요. 이게 좀 설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설정 있잖아요. 제가 뭐 이 세상에 없어질 뭐 이런 쪽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굉장히 슬퍼지게 슬픈 이제 무드가 흐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꼭 그런 설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가 설정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CEO가 된다면 내가 뭐 맞아요. 된다면 내가 연말에 오스카 시상식에 시상을 하게 된다면 네. 아니면 뭐 타임지에 화제의 인물 100명에 대해서 타임지 포지 모델이 된다면 이 설정이 되면 네. 나는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굉장히 설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한번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지금 기준에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설정을 해보면 지금 내가 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세상에서 뭐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오히려 반대로 약간 이렇게 아웅바ung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누그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에서 설정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실천 방법 전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에 이거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 보통 연초에 엄청 계획 세우시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작심삼일에 끝나죠. 그래서 작심삼일을 막을 수 있는 계획한 대로 일을 밀고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오늘 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첫 어떤 번째는요. 건가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다. 그래야 되지 않나요, 오늘? 계획 자체를 엉성하게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할 일 목록 리스트를 만드는 거. 네네. 그리고 이 계획 세우는 것 자체에 조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세워지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네. 네네, 그리고 그래요. 나서 두 번째는요.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롭다는 거를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괴롭게 이렇게 되면 약속을 어긴 거니까 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될 거고 데드라인을 어겼기 때문에 상사한테 혼이 날 거고 뭐 이런 그럼 괴롭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계획대로 하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하게 될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계획을 방해하는 것들에 한눈 팔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죠. 네네. 가령 메일을 써야 되는데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내가 아, 뭐 이런 하려고 게 했지 이거 많죠. 되게 많죠. 네. 그럴 때 스탑워치를 활용하는 거 도움이 된답니다. 아, 그래서 어떡해요? 예, 20분 동안만 인터넷 해야지. 20분 동안 스탑워치를 틀어놓고 아. 하고 나서 다시 자기가 해야 될 메일 쓰기라든지 집중해야 될 그 일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 본인이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는 이제 그 뭐랄까 노하우나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노하우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제가 그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생각 버리기 연습에 나오는 그런 그 훈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본인한테 적용하는 훈련을 해보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자, 평소에 계획을 세워놓고 잘 실천하시지 못하는 수많은 저를 비롯한 수많은 분들을 위한 팁 오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좀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퍼스널 브랜드 관련 책 한 권 소개를 받아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책을 또 선정해 오셨나요? 네, 연말에 딱 맞는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연말이면 대부분 의미 없이 무리지어 다닙니다. 모임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의미가 없나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의미가 다 없지는 않은데 네. 가서 앉아 있다가 되게 그 그러니까 재미없거나 이런 경우 되게 모임 많아요. 자체를 위한 모임이 사실 있긴 그런 게 되게 있죠? 많으니까 네네. 연말이니까 한번 모여야지. 그런데 여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이 한 줄이 아마 본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래요? 이게 책 제목은 아니에요. 네네네. 책 제목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혼자 그래서 있는 사실 시간이. 무언가 결과물을 내고 성과를 내는 분들은 혼자서 무언가를 합니다. 혼자서 성과를 내니까 올 그 지금 연말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집중하는 힘을 키우면 아마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발적 왕따가 되라고 권해드리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네. 누군가가 반드시 내 옆에 있어야 되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여성분들한테는 이게 아마 조금 그 힘이 되는 노하우가 아니지 맞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뭔가 연말이고요. 남들은 다 모이는데 나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뭐 약속 잡고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근데 이럴 때 오히려 역으로 나 혼자 있으면서 1년을 좀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미리 좀 내다보면서 어떤 명상 플러스 그 이상의 어떤 계획을 꼼꼼히 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연말에 딱 맞는 그런 책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책 소개까지 저희가 퍼스널 브랜드 구축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도 오늘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이 시간은 어떠셨어요? 네. 네. 이 잠깐 작년에 이맘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벌써 만 1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그쵸. 주고받았잖아요. 저는 사실 대표님이 매주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내놓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이롭죠. 네, 내년에도 네. 계속 하실 수 있을지 잘 부탁드려요, 대표님. 그러니까 기도를 좀 네.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한 해 동안 되게 많이 그러니까 시청해 주시고 뭐 이렇게 사랑해 주신 슈퍼맘 그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함께 하게 된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네, 많은 네.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끝날 것처럼 말씀하세요. 정말로 많은 격려단지 여성들도 비롯해서 우리 정말 직장맘들도 대표님을 통해서 많은 용기와 또 힘, 그리고 꿈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니즈들을 잘 받아들이셔가지고요. 또 내년도 좋은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현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